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손쉬운 운동인 걷기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5,000보 걷기도 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15,000보 걷기도 합니다. 걷기 운동에 진심인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데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40대 이후부터는 필연적으로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층과 중장년층에게는 사라져가는 근육 손실을 지키고 낙상사고 및 다양한 퇴행성 질환, 당뇨, 혈압, 척추 협착증 등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잘 챙겨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근육 생성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꼭 중장년층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멋진 근육을 키우기 위해 헬스를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종우 같은 젊은 프로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중반부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TV입니다. 슈퍼푸드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노년기에 누구나 버티면서 살기보다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비슷해야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다 살다 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라져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40, 50대부터 양질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 게 바로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는 근육이 왜 필요할까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멋진 이성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수명이 끝나는 70대의 근육량은 어떻게 될까요? 30, 40대보다 40% 이상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는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쉽게 피로해지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년을 질병과 장애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7년 노년층에 나타나는 근육의 감소, 근감소를 노화의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여 근감소증이라는 명칭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근감소증에 진단 코드를 부여하여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단백질 섭취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자연식품을 통해서입니다. 고기, 우유, 달걀 등 식사할 때마다 골고루 잘 채워 넣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식단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혼자 계시다면 입맛이 없다며 물에 그냥 밥을 말아서 드시거나 장아찌에 드시거나 과일 조각을 드시면서 한 끼를 때우실 때가 많습니다.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기타 성분들도 다 같이 먹게 됩니다. 소고기를 예로 들면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혈관에 기름을 끼게 하는 포화 지방산도 많죠. 완전 단백질 제품 위의 경우에는 지방이나 기타 불필요한 성분도 같이 먹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28.7%, 여성 20.1%만이 하루 권장량만큼 단백질을 섭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치아나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가 안 되거나 밥, 빵, 면에 치우친 식습관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고기, 생선, 콩, 두부, 계란 등을 개인 취향의 문제로 먹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으로만 필요 단백질 양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 양이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체중이 60kg 정도 되면 매일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60g을 우유로 따지게 되면 2리터가 되고요. 달걀은 10개,
두부는 4모, 고기는 300g입니다. 젊은 사람도 매일 고기 300g을 먹는 게 어렵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이걸 매일같이 먹기에는 현실적으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는 근육 합성도 높여주고 성인의 1일 필요 단백질 양도 섭취가 가능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찾다 보면 크게 분리대두 단백질과 분리유천 단백질 성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두 성분이 골고루 배합되어 있는 제품 또한 많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 보완하여 사용되곤 하는데 이때 질 좋은 단백질로 꼽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더욱이 한국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단백질 중에서도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데요.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분리유천 단백질입니다. 분리유천 단백질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찾다 보니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는 평균 72세 노인들에게 분리유천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영양학회지에서 발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 및 신진대사에도 분리유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물론 근력 운동 없이 분리유천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 모두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무조건 실천하는 게 좋지만 여건이 어렵다면 분리유청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 합성률을 높이는 것도 노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노인들에게만 필요한 영양식품이 아닙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선수 이정우도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은 꼭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단백질 보충제를 항상 쟁여놓고 챙겨 다니고 있는 것 같다며 운동이 끝나면 바로 텀블러 안으로 털어서 물을 넣어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는 운동과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 근육량을 47.7kg까지 늘렸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 선수처럼 근력 운동을 즐기는 20, 30대 젊은 세대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단백질 보충제의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운동이 끝나고 45분이 지난 뒤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정도를 극대화하려면 운동이 끝난 지 45분이 지난 후 약 20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연구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또 이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로는 몸을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 후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보다 적으면 우리 몸은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단백질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이미 근육 합성에 쓰인 단백질도 다시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근손실입니다. 근손실을 막기 위해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몸을 만드는 동안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다면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서 혈중 아미노산 농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변비를 앓고 있다면 단백질 보충은 잠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변비를 악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단백질은 영양소 중 소화 시간이 4시간으로 긴 편입니다. 이는 위산과 위산의 재료인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장에서 쓰이는 수분의 양을 줄일 정도로 말이죠. 변비를 앓는 사람이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유 속 유당 락토스를 소화내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을 앓는 사람이 유당 단백질을 먹으면 복통 및 설사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청 단백질 대신에 분리유천 단백질이나 대두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로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8주 동안 유청 단백질이 들어간 단백질 보충제로 고단백 식사를 한 참가자들과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 간에 신장 기능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과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에 활력 있는 삶과 젊어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게 필수입니다. 분리요청 단백질은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분, 근력 운동은 힘들고 근육은 지키고 싶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